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머니 수다로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제가 에어비앤비를 예전에 좀 했었고, 지금도 에어비앤비 컨설팅을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에어비앤비를 시작하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정말 누구도 이렇게까지 알려주지 않는 에어비앤비 창업법,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계로 좋은 숙소를 구하는 법, 운영하기 좋은 숙소 구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 숙소를 선정할 때 어떤 숙소를 선정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한 첫 단계부터 제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끔 제가 유튜브에 있는 에어비앤비 영상들을 좀 찾아봤는데, 다른 유튜브 영상들 보니까 역 근처나 번화가,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하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말이. 근데 저는 에어비앤비는 무조건 내가 움직이는 동선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좋다고 봅니다. 집이 가까운 거리, 내 생활권에 10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가장 좋습니다. 숙소를 운영하다 보면 아무리 꼼꼼하게 체크한다 하더라도 숙소에 방문해야 될 일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가까운 동선 안에 있다라고 하면 대응하기 빠르겠죠. 근데 당연히 또 내가 청소를 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가까이에 있는 곳이 훨씬 더 좋겠죠. 멀리 내가 움직여서 하시는 것보단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했던 분들 중에 어머니 집 근처에다가 운영을 하시고 아드님은 응대를 하시고 그리고 청소와 관리는 어머님이 하시는 이런 역할 분담을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비앤비 이거는 좀 세부적인 팁 중에 하나인데 에어비앤비는 그 돈을 받는 계좌를 두 개에서 세 개, 이렇게 네 개, 이렇게 여러 개로 추가로 등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운영을 하더라도 같이 운영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치면 계좌를 두 개 만들어서 퍼센테이지까지 다 나누어서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51%, 55%, 60%, 30% 이렇게 비율까지 다 나누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와 아들분이 하실 때 내가 응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어머니를 그냥 용돈벌이식으로 만들어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 거기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부 생활비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빼고 나머지는 어머니 통장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좋겠죠. 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현금 유동성이 좀 좋거든요. 숙소에 체크인을 하게 되면 보통 1박 2일로 머무는 게스트 위주로 보면 체크인하고 그 다음날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서 팁 하나를 좀 드리자면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내가 사는 지역 안에서 탑5 안에 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이나 홍대 같은 그냥 번화한 곳에 치킨집을 연다라고 치면 당연히 유동성이 좋아서 오는 사람 많을 수가 있겠지만 경쟁이 그만큼 엄청나게 치열하죠. 내가 거기서 살아남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뛰어나게 운영을 하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는 탑5 안에 들기는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제가 하나하나 나중에 다음 편에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맛집하고 비교해서 어디든 맛있으면 찾아오는 게 이제 맛집처럼 B&B도 정말 매력적으로 구성을 해놓으면 어디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숙소를 어떻게 구하는지, 좋은 숙소를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부동산에서 가서 이제 찾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 것보다 좀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가장 좋겠죠. 내가 트러블 없이 그냥 꾸준히 잘 운영할 수 있는 숙소를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이제 내가 이 에어비앤비를 전세로 할지, 월세로 할지, 내 자가 소유에 있다라고 하면 굳이 내 반경 안에 없어도 그건 가능합니다. 운영하기 좋고 수익률이 좋은 매물은 어떻게 찾냐면 첫 번째는 일단 내가 원하고자 내 동선에 있는 곳에 네이버 부동산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요즘은 네이버 부동산에 그 부동산 안에
매물이 몇 개나 있고 그 중개사분의 얼굴까지 다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그런 식으로 확인해서 되도록이면 좀 젊은 분들 대상으로, 젊다라고 하면 한 30대에서 한 50대 정도 되신 중개사분이 있는 곳을 좀 선호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에어비앤비를 할 건데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에어비앤비에 대한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도 있고 거기에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인 분들도 계세요. 중개사분들 중에. 그런 부분은 조금 젊은 중개사분들이 확실히 좀 더 적극적이시고 건물주와도 이런 트러블에 대한 내용들, 이 기준에 대한 부분 잘 풀어나가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간혹 에어비앤비를 하실 때 집주인, 건물주와 이런 내용들을 상의하지 않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나중에 건물주랑 트러블이 생기는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꼭 중개사분과 잘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3곳 정도를 확인하고 실제로 방문해서 중개사분과 고려해서 나중에 매물을 그 당일날 바로 확인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여러 개 본다 하더라도 기준점에 맞는 매물을 확인해야 되니까 추후에 하나하나 제가 이제 또 그거에 대한 팁들을 말씀드릴 건데 에어비앤비를 하다 보면 하나만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어요. 하나를 하면 2개 하고 싶어지고 3개 하고 싶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를 잘 찾아보는 경우들이 좋겠죠. 제가 컨설팅한 사례로 에어비앤비 그 내용들 가지고 중개사분이 그 건물주와도 잘 연계해서 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그 건물주가 그 건물을 짓자마자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 당시에 에어비앤비를 바로 진행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그럼 운영하기 좋은 숙소는 어떤 곳인가? 요즘 뭐 오피스텔이나 원룸 같이 하는 이런 분들은 많은 분들이 아시죠? 불법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는 경우들을 제외하고는 그런 부분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광고해야 돼요. 단속에 걸리는 경우들 중에 대부분 크게는 이제 소음, 거기서 발생하는 소음, 두 번째는 이제 같은 호스트끼리들의 이제 신고, 그리고 세 번째는 관광경찰이라고 해서 특히나 번화가 쪽에는 이렇게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이제 사람들, 여행객들을 보고 뒤따라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관광경찰들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한테 뭐 케이스가 많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는 뭐 번화한 곳이나 역 근처의 오피스텔이나 원룸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웬만하면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고려하냐면 예전 같은 경우는 한 방에 인원수를 최대한 끝까지 올리기 위해서 한 방에 침대를 2베드를 넣는 거죠. 퀸 사이즈를 2개 놔서 방 하나에 4명, 방 하나가 더 있으면 거기에 또 이제 퀸 사이즈 1개 해서 총 6명까지 받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6명까지 받으면 어떻게든 소음이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 추세는 웬만하면 사람들을 인원수를 그렇게 풀로 맥스로 하는 경우들이 없고, 두 번째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인테리어 자체를 누가 봐도 파티를 하고 싶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서 당연히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간혹 이제 뭐 여자분들 중에 좀 젊으신 어리신 분들 중에는 뭐 브라이더 샤워 같은 경우를 뭐 호텔이나 이런 데서 못 하실 때는 B&B에서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중에 굉장히 이제 시끄럽게 하다 보면 주위에 민원이 발생하는데 이런 민원이 발생하기 전부터 숙소를 어떤 방식대로 구하는지에 따라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부분을 좀 구하냐? 일단 매물을 확인하러 갔을 때 그 주변 상황을 좀 고려를 하는 거예요. 중개사분께 처음 이 동네는 분위기가 어떤지, 이 동네 그 주민들 성향은 어떤지, 뭐 근래에 이 근처에서 에어비앤비 했던 분들의 뭐 사례는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에어비앤비 사이트 들어가서 앱에 들어가서 거기 근처에 있는 에어비앤비가 몇 개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간혹 이제 그 건물에 관리인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그 건물 관리인한테 이 동에 살고 있는 이 건물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성향이 어떤지,
그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내가 정말 이 집을 해야 되겠다라는 숙소가 생긴다고 하면 위아래 옆집은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집주인을 만났다라고 하면 집주인한테 옆집에 사는 분은 어떤 성향인지, 깐깐하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다 보면 웬만큼은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어요. 만약 진짜 예민한 분이 주위에 사신다라고 하면 거기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중에 정신건강에 좋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렇게 첫 번째 영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숙소는 내가 살고 있는 동선 안에서 진행을 해라. 두 번째는 네이버 부동산에서 한 3곳 정도 선택해서 거기서 매물 보고 직접 3군데를 찾아서 컨택을 해라. 그리고 마지막은 계약하고자 하는 숙소의 주변 환경, 나중에 경비실이나 관리실에서 주인분과 어떤지 확인해라. 이렇게 3가지로 단축시킬 수 있고 다음 영상에서는 두 번째 단계 어떤 스텝으로 가야 되는지 제가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시 여기까지 보고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찍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